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5장 SQL 조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의 조인이라고 하면은 어,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한 가지 테이블만 다루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테이블을 다룰 것이고 그 한 테이블에 여러 가지 테이블을 참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엑셀로 치면 Vlookup 같은 건데요. 그럴 때 이제 조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테이블에 그 이제 호리젠탈 콤바인 가로 병합을 의미하고요. 여러 가지 테이블을 가로 병합을 어떻게 하는지 어, 배워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너와 어, 아우터의 SQL 조인,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의 간의 디스팅기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배워볼 것이고요. 데이터 스텝의 머지와 또 SQL의 조인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테이블들을 병합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로가 있고요. 가로 병합이 있고, 그다음에 세로 병합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세로 병합은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를 띠는 것이죠. 그 A 테이블 뒤에 B 테이블을 밑으로 붙이는 것을 세로 병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지난 이제 프로그래밍 원에서는 그 데이터 스텝의 set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세로 병합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 세로 병합을 저희가 이제 수직으로 붙인다고 하여 이제 버티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가로병합은 호리젠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평적이라고 해서 가로병합은 테이블 A가 있고 그 옆에 테이블 B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SQL에서는 join이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스텝에서는 merge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수평으로 컴바인하는 데이터 스텝의 명령문은 무엇인가요? 앞서 어, 배웠듯이 그 머지라는 명령문을 사용하면은 가로 병합, 수평 병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조인에서는 이제 가로 병합, 수평 병합을 이제 다뤄볼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이라고 있습니다. 가로 병합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은 교집합만 표출하는 조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테이블이 있어요. A 테이블과 B 테이블이 있는데 그 두 테이블의 이너 조인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교집합을 이제 추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너 조인의 특징은 이 지금 그림에서는 두 개의 테이블의 교집합을 뽑아냈지만 이론상 256개의 테이블을 동시에 이너 조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 번역하면은 외부 조인이라고 하는데요. 외부 조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프트 조인, 풀 조인, 라이트 조인입니다. 레프트 조인은 왼쪽이라고 해서 A 테이블이 왼쪽에 있을 때 A 테이블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풀 조인은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하면 합집합 모든 이제 두 테이블의 모든 영역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라이트 조인은 이 오른쪽에 위치한 테이블의 자료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조인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카테시안 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데 카테시안 곱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 실무에서 카테시안 곱을 이렇게 활용하는 예는 잘 없습니다. 카테시안 곱을 구하고 싶으면은 원 프롬절에다가 1, 2 이렇게 써주시면은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값으로는 예를 들어서 1이 4가지 행이 있었고 2에 5가지 행이 있었다면은 그 결과값은 20개의 행이 표출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원 테이블에 3개가 있고 투 테이블에도 3개의 행이 있었다면은 그 2개를 카테시안 곱을 적용하면은 3 곱하기 3이라고 하여서 총 9개의 행이 결과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예제에서는 3 곱하기 3을 봐야겠지만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 되고요. 또 10만 곱하기 10만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의 결과를 표출해내게 됩니다. 카테시안 곱 자체는 데이터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제 카테시안 곱을 구현하려면 프롬절에 1, 2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크로스 조인이라는 용어를 쓰셔도 결과는 똑같이 카테시안 곱으로 그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 잘 안 쓴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카테시안 곱을 이제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로직을 쿼리를 짜서 실행을 하면은 카테시안 곱이 나오겠죠. 그 카테시안 곱이 나오면은 로그 창에 경고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노트가 로그 창에 뜨게 되는데요. 카테시안 프로덕트가 표출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되지 않은 카테시안 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시안 곱을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지금 다루고 있냐면 이렇게 실무에서도 거의 잘 안 사용하는 카테시안 곱은 왜 지금 다루고 있냐면 바로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의 초벌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테시안 곱은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을 구하기 위한 초벌 과정이기 때문에 어, 프로세스 로그 창에서도 이 초벌 과정을 정말 표출하는 게 맞냐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은 여기는 이제 5개고요. 여기는 4개의 행이 있고요. 콤마가 찍혀 있는 걸로서로 봐서 카테시안 곱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0개의 행이 결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어, 두 가지의 표현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카테시안 이제 첫 번째는 카테시안 곱을 구해서 웨어절을 통해서 절로 교집합만 솎아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lect from 하고 테이블 1과 쭉쭉쭉 해서 이 n이 256개까지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인 컨디션을 이너 조인에 맞게 어, 짜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교집합을 구하는 이너 조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을 명시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웨어절에는 조인 조건이 명시가 가능하고 이 조인 조건은 이너 조인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테시안 곱 적용 후 웨어절을 통해 불필요한 행을 서브셋 잘라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너 조인에 어떻게 구하는지 보게 되면은 select 모든 열을 가져오고요. 컬럼을 가져오고요. from 1, 2를 통해서 카테시안 곱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개의 행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 조건을 줍니다. where x라는 공통 컬럼이 있기 때문에 그 조인 키는 x가 되겠고요. 이, 이 x에 그 1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x와 2라는 테이블에 있는 x 값이 같을 때만 가져온다. 즉 교집합인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이 9개 중에서 한 개만 결과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SQL의 가로병합인 조인에서는 그 두 테이블, 이제 1과 2를 지칭하겠죠. 두 테이블이 사전에 정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왜 하냐면은 SAS 언어인 merge에서는 사전에 두 테이블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렬을 안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SQL의 조인이 좀 더 머지보다 간편한,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조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 테이블에는 X와 A 컬럼이 있고요. 투 테이블에는 X와 B의 컬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이제 단순하게 조인을 하게 되면은 X가 두 번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X가 이게 원 테이블에서 나온 거고 이게 투 테이블에서 나온 X입니다. 그래서 X가 불필요하게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같은 것이니까 한 번만 등장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 번만 등장하게 하려면 어, 이 셀렉트가 바로 등장하는 컬럼을 선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X 앞에다가 1에서 속해 있는 X 컬럼을 가져와라 라고 명시를 해주면 그 결과가 XA, XB가 아니라 XA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X 값은 원 테이블이든 투 테이블이든 모두 같기 때문에 원이든 얘를 투를 하든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명수 X가 한 번만 등장하게 하려면 셀렉트 문에 테이블 네임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예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5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행이 있고요. 여기는 4개의 그 이제 행이 있습니다. 단순히 카테시안 곱으로만 표현하면은 5 곱하기 4 해서 20개가 나올 테지만 웨어 조건을 통해서 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써줌으로써 얘는 결국 결과값이 이너 조인, 즉 교집합이 등장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이제 3 테이블에서의 X 컬럼과 4 테이블의 X 컬럼이 같을 때만 가져온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진 것만 나오는 것이죠. 그 결과 역시나 X 컬럼이 공통으로 존재하지만 이제 명시를 안 해줬잖아요. 어느 테이블에 속한 X만 가져와라라고 테이블 네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이런 식으로 X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이제 그 X가 2가 있고 A가 B1, B2가 있고 B가 이제 X1, X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 모든 곱, 그래서 B1에도 X1과 X2가 대응되고 B2에도 X1과 X2가 대응되도록 이런 식으로 뻥튀기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은 바로 카테시안 곱을 통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x 값이 같은 것만 서브셋 추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4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너 조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의 행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머지 데이터 스텝에 머지라는 표현법을 써서 2개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2개가 나오는지 세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A02를 실행해 보라고 하는데요. 네, 105A02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2줄만 나오게 되죠. 네, 이게 머지와 조인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SQL의 이너 조인과 데이터 스텝의 머지가 같은 교집합을 추출하는 명령문임에도 불구하고 행수가 다른 이유는 SQL의 경우에는 카테시안 곱 이후에 웨어절로 자르다 보니 4개가 최종으로 선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테시안 곱은 모든 경우에 수를 이제 다 계산을 해 놓고 있는 집합인 거죠. 거기서 어, X값이 같은 2번인 것만 추려오다 보니 4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하나의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 이름과 사는 지역과 그 다음에 생일의 월을 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호주 직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네임과 도시와 그 이제 생일이 속한 월, 생월을 이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려 사항으로서는 employee 어드레스를 사용해야 되고요. payroll, 그다음에 employee 어드레스에 payroll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employee ID를 4번을 사용할 것이고요. 거기서 employee name에 대해서는 그 이제 last name과 first name 이런 순서로 저장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너 조인을 해보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가져올 변수는 employee name을 name이라고 별칭을 지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ity도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birthdate에서 월만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month라는 함수를 써서 월만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레이블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birth month라고. 여기에 공백이 있는 것을 통해서 레이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변수명으로서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as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 프롬을 통해서 employee payroll 테이블과 어드레스 테이블을 카테시안 곱을 해주는데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웨어저를 통해서 4번이 같은 경우만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컨트리가 오스트레일리아인 경우만 가져올 것이고요. 정렬을 하는데 이 3번 변수로 정렬을 month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city, 그 다음에 이름으로 다음 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네, 다음으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 이너 조인을 지금까지는 카테시안 곱을 먼저 구하고 웨어 조건절을 통해서 솎아내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너 조인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좀 더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본 형태는 이렇고요. select from inner join,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가지고 조인을 할 것인지, 조인 키에 대해서 on 뒤에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서 같은 예였는데 위쪽 예에서는 카테시안 곱을 구하고 웨어저를 통해서 솎아내는 방법을 썼다면 이번 예시에서는 같은 예시에서는 이너 조인이라는 문장을 써서 같은 결과를 추려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mployee name과 city와 어, 생월을 이렇게 셀렉트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고요. 프롬절에다가는 이제 employee payroll 데이터와 테이블과 employee address 테이블을 inner join, 교집합을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교집합을 할 것이냐면 바로 4번을 기준으로 교집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다 그 교집합이 4번이 맞다고 해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4번만 가져온다라는 또 웨어 조건절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너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너조인에서 이제 몇 개의 테이블을 콤바인 할 수 있냐, 병합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 최대 256개를 병합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너 조인을 끝났고 외부 조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조인은 어, 그 이너 조인은 매칭된 행만 그 조인 키와 매칭된 같은 값을 가진 행들만 표출을 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비매칭된 행까지 가져오고 싶다라면은 반드시 아우터 조인, 외부 조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의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비매칭과 매칭 모두를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이 아우터 조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우터 조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레프트, 풀, 라이트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너 조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너 조인은 최대 256개의 테이블을 한 번에 다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외부 조인에서는 그 두 가지 한 번에 두 가지 테이블만 다룰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부 조인은 이너 조인의 그 이제 어규멘테이션 확장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확장이다. 그래서 다룰 수 있는 타임 리밋은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256개와 2개밖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인 옵션은 매칭된 행만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어터 조인은 레프트 풀 라이트 총 해가지고 비매칭 행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네, 요 아래의 설명은 단일 셀렉트문에는 여러 외부 조인이 사용될 수 있지만 각 조인은 한 번에 하나씩 처리된다라는 내용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우터 조인은 레프트와 라이트와 풀 조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그 select from 여기다가 앞서는 이너 조인을 썼죠. 그 이너 조인 자리에 left, right, full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on 뒤에 조인 컨디션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on 뒤에 쓴다라는 게 이제 조인 컨디션을 쓴다라고 했는데 어떤 조인 컨디션을 쓰냐면 조인이 되어질 행들의 조건을 명시합니다. 앞서 해서 A 테이블의 4번과 B 테이블의 4번이 같은 것들만 가져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on 뒤에는 employee ID가 이렇게 같다라는 조인 조건을 써줘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where 이거 오타입니다. 이제 where절에서는 그렇게 같은 사번이 같은 걸 이제 다 가져오니까 뭐 10개가 됐다고 해보면 이제 그때 10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인 사람만 가져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웨어 조건 뒤에는 그 표출되어질 행들의 조건을 명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를 어떻게 그 둘이가 좀 되게 비슷한 듯 한데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A 테이블과 B 테이블을 레프트 라이트 풀이라는 외부 조인으로 조인을 하게 됐을 때 레프트는 왼쪽에 위치한 모든 행이 등장. 그러니까 A에 위치한 행들이 모두 등장하고 라이트는 오른쪽 테이블이 모든 행이 등장.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모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A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B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얘를 레프트 조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얘가 나오고 이 교집합이 나오고 얘는 안 나오. 3번 영역은 안 나옵니다. 근데 라이트라고 하면 이제 여기 3번 영역은 나오고요. 2번 영역도 나오는데 1번 영역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가 사실 토시 하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게 만약에 A 테이블과 레프트 B라고 했으면은 이제 이것은 그 이제 1번과 2번 영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라이트 A, 라이트 B라는 것은 사실 B, 레프트 A와 같은 것이고 얘가 이제 2번 영역과 3번 영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는 따로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레프트 하나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라이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A와 B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투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레프트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레프트 조인의 결과는 x가 같을 때에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에 위치한 모든 행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 2, 4가 나오죠. 1, 2, 4가 나오고 그때 2가 같은 게 2에 있으니까 2x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라이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모두 등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원이 이제 오른쪽에 와 있네요. 앞서에는 원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1, 2, 4가 또 등장하게 되고요. 그때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같은 것이 있으면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위에랑 똑같죠. 네.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 따로 이해하기보다는 레프트 하나만 잘 알아두면은 그 테이블만 바꿔주면은 라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풀 조인은 완전 역할이 달라요. 그 A, A 테이블과 B 테이블 모두 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 테이블에 그 1, 2, 4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 테이블에 2, 3, 5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빈칸이 송송송 뚫려 있죠. 네. 네, 하나의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4번 리스트를 4번과 성별을 이제 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 모든 기혼자에 대해서요. 네, 근데 그 기혼자 그 다음에 뭘 또 표시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4번과 기혼자들의 성별을 표시하는데 그 옆에다가 어, 이 직원들은 계속 그 기부를 하나 봐요, 매월. 그 기부한 업체, 기부한 회사, 단체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name of any charities. 그래서 기부한 곳이 있다면 그 기부 회사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4번, 두 번째는 성별, 세 번째는 기부한 단체를 표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롤 테이블에 성별과 기혼 여부가 있고요. 혼인 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네이션 테이블에서 그 차리티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음, 이게 이제 페이롤 테이블이고, 이게 이제 도네이션 테이블인데, 그때 그 중에서 기혼, 메리드 임플로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혼자 중에서도 그 기부를 한 기혼자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레프트 조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조인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페이롤 테이블에서 레프트 조인을 해서 그 이제 도네이션 테이블과 레프트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혼자들만 가져올 것이고요. 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렬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렬이 안 된 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렬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렬은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other by를 따로 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별칭이라는 테이블에도 그 별칭을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 컬럼에만 별칭을 쓰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도 별칭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별칭을 쓰게 되면은 온 조건 쓸 때 여기에다 테이블 명.점 변수를 쓰잖아요. 이게 간단해집니다. 여기가 간단해진다. 왜냐? 별칭을 쓰니까. 별칭을 쓰면 되니까. 네, 긴 테이블 이름 대신 별칭을 설정하여 다른 절에서도 별칭으로 사용하면 코드 타이핑량이 줄어들어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긴 employee payroll이라는 것을 P로 별칭을 짓고 employee donation을 D라고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P, D 이런 식으로 쓰고 select에서도 P에 속한 4번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소해지죠. 그래서 어, 테이블 alias는 그 이제 reduce amount 이렇게 양을 감소시킨다, 타이핑 양을 감소시킨다라는 건데 되게 이제 선택적이다. 사실 선택적입니다. 뭐 필수는 아닙니다. 옵셔널. 선택적인데 다만 타이핑을 되게 줄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설명은 이렇게 별칭 사용이 테이블에 대한 별칭 사용이 선택이라고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태프라는 테이블을 자기 자신과의 조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조인을 할 경우에는 어느 테이블에서 온 변수인지를 서로 구분하려면 별칭을 사용해서 서로 다르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이지만 S1이라고 별칭을 지었고 같은 테이블이지만 S2라고 별칭을 지으면 S1과 S2라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테이블일지라도 이제 S1과 S2라는 별칭을 사용해서 어, 서로 다르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 그럴 때는 별칭이 필수라는 거죠. 네, 네, 머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건 이제 프로그래밍 2에서 1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스텝의 머지는 가로병합 바르는 두 테이블에서 변수명이 중복으로 존재할 경우 알아서 하나의 변수로 표출시켜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XA, XB였는데 XAB 이렇게 나오죠. 그 중복된 변수의 값들도 표출되는 하나의 변수에서 알아서 몰아준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x는 1, 2, 4만 있고 여기는 2, 3, 5가 있잖아요. 원래 같으면은 1, 2, 4 하고 여기다가 또 x에다가 또 이제 2, 3, 5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를 하나로 몰아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몰아준다라는 거죠. 근데 SQL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코딩을 해야 위와 같은 설정으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는 알아서 해주는데 SQL은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QL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네.
그래서 어, 콜레시스라는 콜레스를 콜레시스라고 요거를 사용해 주면은 두 테이블에 존재하는 공통 변수를 하나로 몰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스 1x, 2x를 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몰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조인과 머지를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사전에 조인하기 전에 이제 병합하기 전에 사전에 솔팅 되어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SQL은 없어도 됩니다. 머지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을 가진 컬럼에 대해서 어, 어떻게 표현되냐라고 하면은 그 이제 머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조인 키로 활용되는 변수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근데 SQL은 같지 않아도 변수 특성만 맞으면 해줍니다. 알아서.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머지는 가로 병합하려는 두 테이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공동 변수가 같아야 된다. 다를 경우 같게 하여 머지를 해야 된다. SQL은 달라도 조인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서사이즈는 넘어가고요. 네, 좀 더 복잡한 SQL 조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인라인 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 쿼리랑 좀 비슷한데 from 전에 쓰는 것이 인라인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뷰와 서브 쿼리를 사용하면 쿼리가 되게 심플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인라인 뷰는 쿼리가 실행될 때만 존재하는 가상의 테이블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좀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라인 뷰는 물리적인 테이블을 대신하는 가상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인라인 뷰는 그 이제 인라인 뷰에서는 또 오더바이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라인 뷰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상의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테이블이고 걔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상의 테이블을 통해서 또 다른 과정을 거쳐서 진짜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단지 가상인 그 뷰에다가 오더바이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보여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 정리를 오더바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인라인 뷰에서는 비즈니스 예시입니다. 그 어, 영업부에 이제 연봉이 영업부의 연봉이 평균 연봉의 어, 이제 95%, 이제 평균 연봉의 0.95보다 작은 직원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고려사항에서 영업부 내의 각 직책별로 평균 급여를 계산해서 단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만 평균 급여를 계산해 보래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어, 그리고 이제 계산도 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쿼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직책별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 바이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직책 잡 타이틀이 그대로 그룹 바이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별로 평균 샐러리를 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AVG 샐러리가 나올 것이고요. 그것은 잡 에버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페이롤 테이블을 P라고 별칭을 짓고요. 오거니제이션 테이블을 O라고 그 명- 약칭을 하고요. 어, 웨어저를 통해서
두 테이블의 4번이 같을 때만 뽑아냅니다. 다만 어, 텀 데이터, 이제 퇴사일자가 찍힌 변수는 당연히 공백이어야겠죠. 왜냐면은 현재도 재직 중인 사람들만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nd not 텀 데이트, 텀 데이트의 값이 없는 것만 뽑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디텀 부서는 세일즈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짤 수도 있지만 인라인 뷰를 통해서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책별로 평균 급여가 나오죠. 평균 연봉. 근데 얘네들의 0.95를 한 것보다 작은 직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라인뷰는 인라인뷰를 사용하며 불필요한 인풋과 아웃풋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렇게 복잡한 이 쿼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복잡한 쿼리를 프롬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as job이라고 하는 거죠. 네, 프롬절에 앞서 빌드한 쿼리를 통째로 삽입하여 한 번의 쿼리로 실행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영업부의 평균이 26,000인데 그거보다 작은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고 직책들은 세일즈 레벨 1 세일즈이시네요. 네,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이 CEO는 그, 네, 익스페디션 제로라고 불리우는 그 침낭을 판매하는데 그 침낭을 판매한 직원들한테 포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판매한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한테 포상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있는데 상품을 그 판매한 판매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 판매 직원을 관리하는 매니저, 이 매니저한테 그 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짜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테이블은 뭐, 오더 팩트, 프로덕트 팀,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테이블도 필요하고, 어드레스, 왜냐면 주소를 알아야 편지를 보내죠. 어드레스 테이블도 필요한데,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이제 컬럼들도 프로덕트 아이디, 임플로이 아이디, 매니저 아이디, 프로덕트 네임, 오더 데이트 이런 식으로 컬럼들이 필요가 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좀 복잡하니까 세 단계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2003년에 해당 상품을 판매한 직원의 사번을 일단 가져와야 될 것이고, 그 직원들의 사번을 통해서 그 직원이 속한 매니저의 사번을 또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그 매니저의 이름과 주소 정보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세 단계로 나눠질 것이며, 음, 다음과 같이 이제 스텝 1부터 차근차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인플로이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오더 팩트와 프로덕트 아이디, 이제 오더 팩트와 프로덕트 딤 테이블에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공통으로 존재하니까, 거기서 expedition 제로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덕트 네임을 가져올 것이고요. 4번은 9999 이런 애들은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쿼리를 세워볼 수 있고요. 셀렉트 어떤 열만 가져올 거냐면 4번만 가져올 것인데요. 중복 제거를 할 것입니다. 오더 팩트 테이블, 그러니까 그 주문서 테이블과 그다음에 상품 테이블에서 각각 상품명이 같은 것만 가져올 것인데 2003년에 주문만 가져올 것이고 프로덕트 네임에는 그 익스페디션 제로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9999는 제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4번이 나옵니다. 두 4번이 나오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매니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매니저를 find 매니저를 찾기 위해서 inline 뷰를 사용할 것입니다. 네, 매니저의 4번은 employee organization이라는 테이블에 매니저 아이디가 있는데요. 어떤 매니저, 그냥 단순히 매니저의 4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익스페디션 제로라는 상품을 판매한 직원의 매니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결과, 이 앞서 스텝 1의 결과인 이 두 4번이 여기 이제 테이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결과를 이 두 개를 그냥 이 테이블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은 앞서 되게 길었던 그 select 문이 있었죠. 그것을 여기 통째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리고 이것을 너무 기니까 얘를 하나의 id라는 것으로 별칭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매니저 아이디가 두 개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매니저 아이디가 두 개가 나오고 그 매니저의 이름과 도시를 지역을 추출해내야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어 스텝 2에도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yes입니다. 그래서 매니저의 이제 이름과 도시를 가져올 것인데 그 매니저의 아이디는 어떻게 되냐면 앞서 구한 매니저 아이디 쿼리가 있었죠. 그 스텝 1과 스텝 2를 합친. 그래서 그 통째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엄청 길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스텝 여기 스텝 1과 여기 스텝 2와 그것을 합쳐서 총 스텝 3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쿼리가 더 큰 쿼리의 부품처럼 쓰일 수 있어서 2장 초반에 SQL을 모듈 언어로 간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종 결과가 매니저의 이름과 지역입니다. 방금과 같이 이렇게 길었던 네, 이렇게 길었던 쿼리를 더 압축시켜서 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 쿼리는 앞전 쿼리보다 더 함축적이어서 길이 면에서는 효율적이나 많은 사람들이 위 쿼리를 생각해내기 어렵고 또 이 쿼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 하기도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함축적인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적당히 함축적이면서 이해하기도 쉽고 이런 쿼리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비교하는 건데 방금 같이 이렇게 SQL로 처리하면은 단 몇 줄이면 끝날 일을 세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엄청 깁니다. 이런 식으로 두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SQL은 단 몇 줄이면 되지만 세스 언어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SQL이 조인 분야에서는 어, 세스 언어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건데 SQL이 세스 언어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면은 사실 세스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SQL만 쓰면 되니까. 근데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데이터 스텝이 더 우월한 상황도 있고 또 SQL이 좀 더 우월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면은 좋다라는 것이고 작년에 이제 SQL 프로그래밍 1과 2를 배웠고 거기를 통해서 세스 언어를 좀 배워봤어요. 그리고 올해는 SQL을 통해서 그또
세스 언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연습 문제는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리뷰를 통해서 어, 네, 리뷰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번 챕터의 리뷰는 그냥 문제 형식이더라고요. 그 몇 개의 행이 나오냐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카테시안 곱이죠. from 뒤에 콤마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개의 행이 나온다라는 거죠. 카테시안 곱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진 않지만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QL의 뷰, 인라인 뷰의 특징에 대해서 어, 알맞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 뷰라는 것은 공간을 세이브, 절약하며 또 매우 용량이 작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에 비해서 매우 작은 용량을 차지해요. 그래서 공간이 세이브가 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라인 뷰를 사용한다고 했죠. 공간이 절약이 돼서. 왜냐면 가상의 테이블이잖아요. 물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 네, produce 아이덴, identical result를 생성하고, 쿼리 코드를 제출하고, 종종, 그러니까 이제 뷰라는 것은 이제 자주자주 이제 반복 실행이 되고, 코드를 쿼리를 실행해야 될 때 뷰를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데이터와 달리 뷰가 사용되는 것은 자주자주 실행이 되고 이러는 곳에서는 오히려 공간 차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물리적인 걸 쓰게 되면. 그래서 그럴 때는 뷰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맞고요. 그 다음에 뷰는 이제 복잡한 쿼리를 숨겨서 되게 간단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와 B와 C가 맞아서 모든 설명이 맞다라는 D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되게 그 뷰 이꼴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효율적인 설명은 거의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아우터 조인은 최대 두 개만 가능하다 했죠? 두 개의 테이블만. 그리고 이너 조인은 250, 6개까지 테이블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어, 참 거짓 문제입니다. 인라인 뷰의 경우에는 웨어가 해빙 저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can return 많은 행을 반환하는데 컬럼은 하나만 반환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라인 뷰는 인라인 뷰의 결과는 여러 행은 가질 수 있지만 한 개의 열만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죠. 얘가 틀린 말이죠. 여러 개의 열이 가능합니다. 가능. 인라인 뷰는 테이블 대신에 from 절에 사용하는 쿼리입니다. 인라인 뷰는 여러 행과 열을 반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얘는 false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SQL 조인에 대해서 장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